2025년 1월 3일, 일본 NHK와 TBS, 아사히TV가 동시에 정규 편성을 중단했습니다. 3일 연속 긴급 특집 방송입니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패닉에 빠진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그들이 경악한 이유? 바로 베이징에서 터진 대한민국의 외교 폭탄 때문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일면 헤드라인 한국, 중국과 역대급 밀월, 일본 완전 고립 위기. 요미우리 신문 사설 중국은 왜 한국만 특별 대우하는가? 마이니치 신문 긴급 분석 한일 관계. 이제 한국이 주도권 쥐었다. 도대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이 이토록 떨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의 현장,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가 만들어낸 놀라운 역전극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2025년 1월 2일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양국 정상 뒤로 200명이 넘는 한국 재계 총수들이 도열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대한민국 경제력의 총집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외교 의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부주석이 영접했고 인민대회당 동쪽 홀,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빈을 맞을 때만 사용하는 그곳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중국 CCTV 아나운서의 멘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아시아의 평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이 이 표현을 쓰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러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병난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통역이 들어갔고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병난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고려 수도 개경 앞바다에 있던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송나라 상인, 아라비아 무역선, 일본 사절단, 심지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도 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배들이 이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골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난도 항구는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벌이던 거란의 상인들도 병난도에서는 환대받았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장사는 장사다. 정부끼리 싸운다고 해서 백성들까지 굶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는 것을. 원수나라 사람이라도 먹고 살려고 온 상인은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영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려의 병난도는 중세시대 가장 개방적인 국제항구였다. 유럽이 십자군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을 때 동방의 한 작은 나라는 적국의 상인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것이 병난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치적 적대관계가 경제적 협력을 막을 수는 없다. 병난도에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고려는 당시 송나라, 거란, 여진 사이에 낀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나라와는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배우고 도자기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과도 무역했습니다. 심지어 여진과도 장사했습니다. 송나라가 항의했습니다. 우리 적국인 거란과 교역하면 안 되지 않소? 고려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송나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백성이 먹고 살려면 거란과도 장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송나라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고려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고려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청자, 고려 인삼, 고려의 금속 활자. 송나라도, 거란도, 여진도 모두 탐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병난도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가 원하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베이징에서 한국 대통령이 벽난도를 언급했을 때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술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굴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되 예의 바르게 가겠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고개를 끄덕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1000년 전 벽난도의 지혜를 21세기에 되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외교 무기인지를. 1000년 전 벽난도에 50개국 배가 몰려든 이유, 고려가 강대국이어서가 아닙니다. 고려가 부자 나라여서도 아닙니다. 고려가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했고 개방적이면서도 주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고려를 신뢰했습니다. 저 나라는 약속을 지킨다. 저 나라는 공정하게 대해준다. 2025년 대한민국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벽난도는 무엇입니까? 1000년 전에는 청자와 인삼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43%, SK 하이닉스 29%, 합치면 72%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한국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속을 뜯어보니 삼성 반도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제재를 받는 중국이지만 한국 반도체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1위 중국 CATL, 2위 LG에너지솔루션, 3위 중국 BYD.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핵심 소재는 한국산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 3대 소재 시장을 한국이 7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강국을 꿈꾸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100% 삼성과 LG 제품입니다. 중국의 BOE가 아무리 쫓아와도 프리미엄 시장은 여전히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조선.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한국 95%. 중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LNG, 그 90%가 한국이 만든 배로 운반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1000년 전 벽난도에 세계가 몰려든 이유와 똑같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을 세계가 필요로 한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200명의 한국 기업인들. 이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회담 첫날 오후, 삼성전자 부회장과 중국 공신부 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중국 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고려해 주십시오. 삼성 측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강요 중단, 현지 법인의 독립적 경영 보장, 그리고 이익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때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중국 공신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협의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국 기업이 떠나면 중국의 첨단 산업이 마비된다는 것을. 다음 날, 현대자동차 회장이 중국 지방정부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기차 공장 지어주시면 세금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측 답변. 감면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차를 만들 중국 협력업체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 성공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중국 관리가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이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병난도 정신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우리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우리 원칙은 지킨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지켜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자민당 간사 한국의 베이징 방문은 한미일 동맹에 금이 가게 하는 행위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 중국이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냉정하게 팩트만 놓고 보겠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나라도 일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1위 한국, 2위 미국, 3위 일본입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 파트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외교적 신뢰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과 일본을 대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에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부르지만 일본에는 역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압박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일본은 미국 일변도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차 시장. 도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다가 중국 시장에서 참패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해서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던 2019년 한국은 3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만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이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본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나? 미국이 화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안보 동맹만 확실히 지켜달라. 경제는 니네 알아서 해라.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 한국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 외교 정책을 펼칠 권리가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입니다. 테슬라의 최대 시장? 중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과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니까요. 한미국 국제정치학자의 말입니다. 한국의 병난도 전략은 미국에게도 이익이다. 동맹은 노예 관계가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수록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커진다. 이번 외교 성과의 핵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당시 그가 내세운 공약. 실용 외교, 국익 중심 외교. 당시에는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중국 외교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나온 구체적 성과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서비스업과 투자 분야까지 포함되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사드 보복 공식 종료.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가했던 경제 보복, 한한령, 관광 제한, 롯데 영업 정지. 이 모든 게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셋째, 3대 신산업 협력 합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세 분야에서 한중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성과는 양국이 공유하되
핵심 기술은 각자 보호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북핵 문제 공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해서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일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60대, 70대 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기억하는 세대, 보리고개를 겪은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이 나라. 이제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기술을 부러워하고 우리 외교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외국 나가면 무시당했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오, 한국에서 왔어요? 삼성 나라, BTS 나라. 이렇게 환대받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우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투자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 때문입니다. 1000년 전 병난도에 세계가 몰려든 이유가 고려의 청자와 인삼 때문이었다면 2025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도체와 배터리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주 외교의 확립입니다.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둘째, 병난도 정신의 부활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있다.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움직인다. 개방은 하되 굴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천년을 이어온 우리 외교의 DNA입니다. 셋째, 기술이 곧 힘이라는 확인입니다. 군사력도 인구도 아닙니다. 21세기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일본을 넘어섰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고립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다섯째, 실용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리, 명분이 아니라 국익.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의 병난도에 50개국 배가 몰려들었듯이 2025년 오늘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같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 한국은 원칙이 있다. 한국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일본 언론은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1000년을 이어온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난도의 배들은 1000년 전에도 파도를 헤쳐나갔고 오늘도 디지털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고려의 상인들이 청자를 싣고 세계로 나갔듯이 오늘 한국의 기업인들은 반도체를 들고 세계를 누빕니다. 고려의 외교관들이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줄타기했듯이 오늘 한국의 외교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는 생존을 위해 병난도 전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번영을 위해 병난도 정신을 실천합니다. 1000년 전에는 강대국 눈치를 보며 항구를 열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폐허에서 일으켜 세운 이 나라, 우리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땀 흘려 키운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세대가 기술로 세계와 당당히 맞서는 이 나라.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제안합니다. 오늘 소식에 가슴이 뿌듯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